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관광 안내사 김요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내용의 댓글을 많이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참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댓글들 중에서 보니까 99% 정도 다 저를 축복하는 말이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저한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이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한테 도전이 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예전부터 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좋은 댓글 많이 남기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치아 교정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답변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꼭 지원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결국은 15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렇게 치과 병원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병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자고 했던 거는 일하는 모습입니다. 예, 저는 통역을 하고 가이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이드 하는 모습, 이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합니다. 자, 제가 사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 영사관 건물 안에 상공회의소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코트라에서 가끔 이제 무슨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그 2달 전인가, 그때 5월 24일인가 그때 코트라에서 한국의 사업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러시아 바이어들과 이렇게 미팅을 마련해주고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업가와 러시아 바이어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코트라에서 만들어준 이런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다 통역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한국어 통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하고 한국어. 자, 여기는 루시라고 하고요. 여기는 올가. 저는 고려인지만 여기 순수한 러시아 사람들이고 한국말은 저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역도 잘하고, 혹시 통역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댓글로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제 그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카톡 아이디는 제가 그 비디오 바로 밑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떨립니다. 저 통역을 잘할 수 있을지. 자, 그럼 화이팅. 사무실이 서울에 있고요. У нас как раз офис в Сеуле находится. 공장은 서울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И наш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ходится недалеко от Сеула, где-то в час езды на автомобиле. От Сеула. Здорово. 아주 잘 됐습니다. Да, было бы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нашим брендом, а вести просто, наверное, там литры в какой-то таре, просто чтобы... 혹시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지 여쭤보는데, 그 러시아는 요즘 자체 생산을 많이 밀어준다, 정부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수입을 했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무슨 뭐 기술 이전 계약은 까지는 아닌데 원료만 구매해서 큰 통으로 구매해가지고 자기네 브랜드로 여기서 자기네 어떤 그런 그 통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러시아 제품으로 러시아 브랜드로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3M에다가 태국에다가 매달 한 10톤씩 올려내는 게 있어요. 디터전트. 네네. То, что вы сейчас спрашиваете, как раз уже по такому сценарию делаются поставки в Таиланд. В Таиланд? 이런 옷을 매일 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카라든지 잠바 이런 것도 매일 빨 수 없기 때문에 그 냄새를 얘가 이제 악취가 나는 그 요소를 막으면서 좋은 향기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То есть наша одежда для повседневного ношения не всегда пригодна для... И на мой тоже, пожалуйста. Давайте. Так, на фоне... 어디 배경으로? 요거 배경. Вот давайте на фоне, да. 이제 계속 바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없는데 배고파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일을 해야죠. 네, 위가 안 좋아서 저는 그래서 말라가지고 그럼 자주 드셔야 되는구나. 그 안 먹으면 금방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간 떨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음식을 이렇게 줍니다. 이쁘지만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맛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라이브예요? 아닙니다. 이게 구독해야겠다. 맛 괜찮네. 아니, 러시아 근데 이거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러시아 여성들은 노브라자 할 정도면 노브라자 하기에는 그만큼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노브라자 했다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적극지를 보여주는 거지. 뭐. 이게 한국은 좀 보수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보수적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브라자 자체를 절대로 벗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노브라자를 절대로 하지 않고 항상 이제 이렇게 막 잘 가리고 다니죠. 저도 재밌네요. 너 인터넷 그리고 이 호텔도 위치가 굉장히 시내여가지고 여기 시내예요? 여기 시내이고 이게 지금 그 건물마다 좀 역사가 있고 여기는 일단 이게 수보로프 대로라고 하는데 이 대로 자체가 19세기 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건물들은 저보다 19세기 말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이제 20세기 건물은 거의 없고 러시아는 국교가 정교회거든요. 이게 원래 로마의 교회가 하나였는데 이게 로마가 갈라지면서 점점점 동쪽과 서쪽의 어떤 교회 신앙의 전통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제 1554년도 11세기죠. 11세기에 확실하게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는 서로마는 가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비잔티움의 정교는 정교회. 그러니까 비잔티움 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근데 러시아는 동방로마 동쪽 로마의 전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동방 정교회라는 말도 쓰고 하여간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어쨌든 러시아 교회 전통은 가톨릭이 아닌 서쪽이 아닌 동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 모양은 가톨릭하고 굉장히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18세기 초에 건축된 도시인데 표투르 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표투르 대제가 러시아를 유럽 수준에 이끌어준 업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는 몽골 지배이기 때문에 한 200년 정도 뒤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지금도 사실은 러시아가 항상 유럽을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 거의 300년 넘게 몽골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상스를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은 누가 했냐? 다 유럽에서 표토르 대제가 초청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후임자들, 그 왕의 후임자들이 계속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런 내부적으로도 건축을 배우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유럽 본 따서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탈리아도 유럽 느낌. 맞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시고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낮아요, 건물들이. 건물들이 낮은데 이유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는
너무 높이 사면 옛날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단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한 5층, 최대한 5층까지. 그 7층짜리도 있지만은 그렇게 드물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왕 가족이 살았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보다 높이 지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궁전보다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이 딱 유일하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돔은 항상 궁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뭐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돔들은 전형적인 이탈리아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당은 그렇게 재미없고, 저쪽에 가시면 이게 또 있나요? 비잔틴 양식, 이런 거 말고 완전 저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의 터키 이스탄불 있죠? 그 이스탄불 양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정교회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반드시 안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은 항상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방이 좀 애매하다. 그럼 성당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제단 쪽을 보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서남북. 그리고 상트도 그렇고 파리도 그런데, 이 상트하고 파리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들은 1층, 2층, 3층 꾸며지는 그 장식이 다 틀려요. 층별로 장식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3층, 4층, 5층 다 조금씩 그러네요, 조금씩 진짜.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비잔틴 양식으로 되어 있는 또 특이한 좀 특이하긴 한데, 이게 오래돼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배어된 건물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고풍스러워서 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게 비잔틴 양식이에요. 비잔틴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돔을 보시면 양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맞아요. 그 이슬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동양인들 이슬람권, 그다음에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 이슬람이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 러시아 정교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두 가지 학설을 추진하고 있는,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따로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파는 러시아 사람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 이슬람이 영향받았다, 아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러시아인들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답이 안 났습니다. 아까 모스크에서 그 여행 가이드 해주셨던 분은 이슬람은 동그란데, 예. 근데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잘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 근데 누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크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그 설 중에 하나이지. 왜 그러면 타지마할이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인가? 거기 눈 아예 오지 않는 지역인데, 근데 타지마할이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모스크바의 그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타지마할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근데 성 바실리 성당이 먼저입니다. 타지마할은 17세기인가 뭐 그때 지어졌는데, 그 바실리 성당은 16세기입니다. 근데 여기 다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겁니다.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건물 하나의 주인 한 명씩이었는데,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여기 다 귀족들, 백작, 귀족, 왕가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하나? 건물 하나. 그럼 이제 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냐? 자기가 다 설마 자기가 살려고 갖고 있지 않겠지. 근데 사업용으로, 이제 말하자면 은행이죠. 내가 돈을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건물에다가, 건축에다 투자해서 그럼 이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작은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귀족. 혹시 푸시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아 그 유명한 시인인데, 삶이 푸시킨이?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노여워하지 말라, 그 시를 쓴 사람이고, 이런 귀족들이 되게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높은데 가난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백작들에게 돈을, 임대료를 내서 이렇게 월세를 주고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시간 많이 없으니까, 혹시 조르지아라고 들어보시죠? 조르지아 들어봤죠. 조르지아 와인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 남쪽에 굉장히 따뜻한 나라고, 흑해 바닷가에 그런 요양지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 조지아인들이 상태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지아인들을 위해서 큰 교회 하나 지었습니다. 여기는. 요게 그러면 그런 특징이 3개나 있는 교회가? 예.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교회 실내 장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입장이 무료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다 근무 중이니까. 아, 근무. 네. 여기 교회인데 멋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알록달록하고 러시아만의 어떤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쁘다. 예,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목소리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조용히 보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개방돼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이제 예배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또 고해 성사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고백 성사라고 합니다. 예,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신부님한테. 예, 신부님한테. 여기는 성삼위일체 상징하는 그림이고. 사진 찍어도 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재단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돔이 항상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동근 돔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 근데 항상 그 둥근 돔이 4가지 기둥에 받쳐지는 겁니다. 그 4가지 기둥이 뭐냐면 복음서를 쓴 4사도입니다. 요한, 마가, 마태, 누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 마가, 저 교회 다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을 기둥으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 기둥. 우리가 그 복음서 쓴 사람들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복음서 쓴 사람들이에요. 마가, 누가, 마태, 요한 이렇게. 여기 저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약간 사람 심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딱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예루살렘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조지아 사람들을 위한 정교회 성당인데, 그래서 조지아 십자가, 이 십자가 약간 이렇게 곤잎처럼 이렇게 벌어지게, 이게 조지아식입니다. 저거는. 네, 성모님하고 예수님. 돌이.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림입니다. 성화. 이것도 다 비잔틴 양식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그 잡히시기 전에 그 성만찬 하시는 모습. 예. 이건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 예,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나사로나 나오라. 많은 저 나사로를 하셨을까요? 여기는 많아요. 이런 복음서의 장면들이 많아요. 얘기가 그 스토리들을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나팔 부르고 있는 천사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대심판 후에 뱀이 마귀고 뱀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못에. 하여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좋네요. 재미있죠. 저는 또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저도 개신교인데 개신교하고 달리 여기는 성모님을 크게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는 개혁을
겪지 않고 네. 온갖 달라붙은 게 많습니다. 뭐 그래, 이교도에서 네. 달라붙은 거, 전통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천주교는 같은 계열이라고 그쪽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랑은 너무 이게 다르죠. 예, 그뭐 묵주 이런 것도 다 예, 불교고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그 마리아를 너무 이렇게 신성시하는 게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예. 근데 그런 현상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농민 문화권에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농민 문화권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농민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신으로 생각하는 네.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신이고 무슨 신이냐면 여신입니다. 하늘이 남자이고 그럼 온갖 곡식과 나무와 식물들이 땅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옛날 모든 전 세계적으로 농민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하늘이 남자, 땅은 여자. 그래서 땅을 모국이라는 말, 모친 할 때 그 모자를 쓰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든 간에 유목민 생활하는 민족 말고는 땅의 여신의 어떤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맞아. 근데 그런 데다가 자, 니네 여신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살짝 자기네 그 여신 숭배 사상에다가 성모 마리아를 갖다 붙여가지고 대치를 해준 거죠. 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여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줘, 접근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게 접근 방법으로서는 좋은 거지만 그 다음으로 또 나가야 됐는데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우상 숭배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고착된 거지. 그것이 근데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아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회 세 군데. 가이드실에. 간단하게 투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저 교회 안에 가보면.